선미 일본을 하는데 제9장 간지총론이에요. 결국은 천간 하나 했죠. 그 다음에 지지를 여러 개 원문을 써서 하셨잖아요. 결국은 하여튼 체계적으로 잘 해놓으신 건 쭉 해서 마무리는 항상 치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분산시키지를 않는 거죠. 징이모냥 막 뒤죽박죽을 한 게 아니라 차례 자체가 참관했고 지지 여러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간지 총론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음양의 순역은 지설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낙서서부터 유행해서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고대죠. 그러니까 몇 년 전일까요? 한 5,000년 됐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낙서가 주나라 이전에 나왔으니까요. 그럼 결국은 우리도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왜냐면 그 신화가 아니죠. 단군이라는 신화가 아니죠. 그 이치는 신유, 믿을 만한 것이 있다. 그러나 그 법만큼은 이치는 믿을 만하지만 그러나 그 법은 하나로만 잡지 말라. 불가지비야. 왜 그 소리를 하냐? 음생양사. 그렇죠. 양생음사. 양이 생하는 곳에선 음이 죽고 음이 생하는 곳엔 양이 죽는다라는 소리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려고 벌써 이거는 뭐 원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요. 이건 철조 선생님 말이 아니에요. 벌써 적천수에선 이런 거를 원문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게 유백원주예요. 그래서 유백원주도 아주 길게 이렇게 이제 잔소리를 하시죠. 근데 이제 이 임시주의 얘기예요. 원수한 선생이 쓰신 거죠. 옮겨 적으신 거죠. 임시왈 음양순역지설은 그 이치는 어디서부터 나냐? 낙서서부터 나와서 유행하는 것인데 뭐에 불과하다? 우리도 불과하다고 하죠. 단지 뭐뭐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양은 주로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감으로써 어떻게 돼? A, V, B예요. A로서 B를 삼다예요. 그래서 나감으로써 물러남을 삼고 음은 주로 흩어지는 것이니 이건 모이는 것이고요. 음은 흩어지는 것이니 A, V, B A로부터 B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물러나는 것으로부터 또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이해하셔야 해요. 만약 이 명리로서 논하면 즉 부전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역의 위빙 증명하는 게 부전 온전하지는 않다. 이건 뭐예요? 우리 철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름지기 관 일주지 세왕은 일주의 세왕만을 싹 살펴본다면 잘 살핀다는 거예요. 생시지 심천 생하는 때에 심천 깊고 얕음을 해서 사주의 용신을 연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로써 논한다. 기흉을 즉 그렇게 되면 요연의 끝이다.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지우 장생목욕등명은 곧 뭐예요? 가차 형용지사라. 이 장생목욕 이게 지금 하는 것은 형태를 빌려서 오직 말하는 걸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로를 쳐놨는데 이 가로친 부분은 징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장생이란 무엇이냐? 사람으로 비교하면 처음 태어난 것이다. 처음에 태어나서 목욕은 또 뭐냐?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처음 태어나갖고 목욕을 하는데 뭘로 무슨 목적에 의해서 거구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목욕하면 애가 딱 태어나면 목욕부터 한번 시키나요? 전 그걸 못 봤어요. 목욕을 안 시키는 거 이렇게 딱 꺼만주는 것 같은데. 관대자라는 것은 형기, 그 기운을 형태로 나타난 것인데 점점 자라는 것이다.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에 비유하면 나이가 들어서 관대를 치는 것이다. 관대 친다고 그랬죠. 임관자란 이 12장생 중에 임관자가 있나요? 없는데. 성장을 함으로써 왕해지는 것으로 사람으로 비교하면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출사, 벼슬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왕이죠. 제왕이란 성장하기를 아주, 이거 지금 장성이라고 그랬죠. 장성이라고 그랬는데, 장성함이 아주 극에 달한 것인데, 사람으로 비유하면 보제, 제왕을 보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쇠가 되겠죠. 제왕 되면 쇠로 물러나죠. 이제 성이 극성함, 아주 극성하다고 하죠. 우리도요. 이 극성이 쇠하는 것이다. 물로 처음으로 물건으로 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물이 변하는 것이다. 성장만 했다가 이제 퇴소하는 거죠. 그래서 병자는 쇠지심이라, 쇠한 것이 심한 것이요. 사자란 죽는 거죠. 뭐 죽는 거죠. 그래서 사자란, 여기네. 너무 올라갔네요. 사자란 기운이 다 돼서 아무런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제 끝 된 거예요. 묘자는 죽은 사람을 갖다 묻는 것이죠. 조화유 수장, 조화가 돼서 걷어들인 것이다. 사람으로 말하면 매 묻은 거죠. 토야, 토에다, 땅에다 묻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절자는 곧 앞에 기운이 끊어지고 이후에 장차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태자, 이게 이제 임신을 하는 거죠. 후의 기운이다. 있는 거예요. 후의 기운을 이어서 결태, 태가 뭉쳐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양자란 사람으로 비유하면 어미 뱃속에서 키우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것으로부터 다시 장생이 시작이 된다. 순환무단의에서 순환해서 끝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없어요. 그래서 징의에는 딴소리를 해놨어요. 그거 뭐 제가 이따 시간 나면 배드릴게요. 사람의 일주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생하고 봉, 노광을 만나서 생하는 건 그게 필요 없다. 즉 월령이 효수나 연일시 중에서 장생 노광을 얻으면 바로 그것이 불이약, 바로 그것이 약함이 없는 것이지. 만약에 또 나아간다는 가사, 고를 만났어도 역시 위 육은 뿌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육은이다. 시설의 일반적인 얘기예요. 위 말에서 투묘, 묘를 딱 깨트린다는 거죠. 투묘를 하면은 필충, 반드시 충이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속소에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고법에는 단지 장생, 사장생이 있고, 오히려 없다. 자오묘유는 음장생설은 없다는 거죠. 없다. 그래서 수생목이 되는 것은 신은 천관, 이건 하늘의 빗장이죠. 그리고 해는 문이에요. 문에다 빗장을 거는 거죠. 천일생수, 하늘에서 첫 번째로 물이 생기면, 즉 생생불식, 생하고 쉬지 않는 것이니, 고로 목은 어디서 생하냐? 해수에서 생한다. 목은 죽어서 어디에서 죽느냐? 오하에서 죽는데,
화가 왕한 지지라 죽는 것이다. 목이 오에서 다다르면 발설하는 거예요. 발설하는 게 이미 다 빠져나갔으니 그러므로 목이 여기서 다 죽는 것이다. 오에서. 을목은 여기서 장생을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목이 여가 유춘이 이와 같이 유추하는 것이니 무릇 오양이 생에서 크는 것이 본방에서 성하는 것인데 폐하는 건 설방에서 끝난다. 끝나게 돼 있다. 진우설방 극방에서 다 되고 이런 이치는 이 이치는 순수화되는 거죠. 순으로 따르는 거다. 여기서 또 가르쳐 놓은 게 있어요. 이것이 또 없는 거죠. 진리는 오음생우 설방. 오음은 어디서 성하냐? 설하는 데서 세운다고 하는데 사후생방 죽기는 어디서 생하는 데서 죽는 것이니 이 이치는 위배. 네, 잘못된 거죠. 즉 고귀지설이라 한마디로 곡화가세 이렇게 잘못된 이론이라는 거죠. 또 좌오지지에서 종 끝내 무산 산금 산목 지도는 아무것도 없다. 이 좌우 땅에서 금이 나온다든지 목이 나온다는 것은 끝내 없다. 인해지지에서 끝내 또 멸화, 화가 멸한다는 것, 또 목이 멸한다는 것,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냐. 고인이 실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보세요. 정우유, 이건 제로norm만 얘기하지 유에서 어떻게 정화가 장생을 하냐는 거예요. 으로 오 만나며 이것도 또 장생이라는 거죠. 기유 유, 기우 유, 이것도 장생이죠. 신유 신우자, 개우 묘, 이 식신으로 설계할 뿐이지 불이생론 생한다고 논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의루해 개우 신, 이건 인성으로 논하면 되지 불이사 살은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히려 살려준다는 거죠. 즉 인에서 저장되어 있는 게 병화인데 만나고 신이 사에서 저장된 무토를 만나고 역시 인론이지 불이 사론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착관직컨대 음양은 동생 동사 가지라. 음양은 같은 곳에서 생하고 같은 곳에서 죽는다. 만약에 집정 음양 순역, 음양 순역은 오직 연주만 봐서 남녀만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양생음사나 음생양사로는 즉 태류의 크게 잘못된 것이다. 요것도 가르쳐놓은 것도 징의에는 없는 거죠. 지명장 중에서 순역지기 수리해 순하고 역하는 그 기운은 요거 이치를 깨달아야만이 된다. 정의차야라. 바로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이론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양생음사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완전히 부정을 하고 계시죠. 정론이죠. 저도 철저 선생의 이론을 그대로 따릅니다. 또 사주 감명하는 것도 저는 명리가 미신이 아니라고 자꾸만 주장하죠. 미래 예측 학문이다라고 하고요. 저희 간판도 그렇게 붙여놨어요. 명리학은 미신이 아니다. 미래 예측 학문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선생께서 또 증명을 해 주셔야죠. 뭘로 증명할까요? 사람 명제로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을목이 여기 해수에서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병이 들고 이거는 죽는 거고. 을목은 양이 생하는 곳에서 을이 죽는다. 그런데 이 이운에 대해서 안 좋으냐라는 걸 얘기해요. 수체, 토화용조예요. 수가 너무 강해요. 토가 없으니까 이 기토는 수토라 못 쓰죠. 토가 없으니까 화목으로 흐르기만 하면 좋아요. 좋아요.
을의 이론이 생호해월에 태어났다. 반가운 것은 천간의 양투병화라에 맞아요. 그래서 부실, 잃지 않았다. 양춘지절, 양춘지경. 봄에 따뜻한 햇빛을 비추는 경치가 아주 잃지 않았다. 한목향양이다. 참나무는 겨울을 만난 나무는 양지를 향하는 것이니 청이 순수하다. 애석한 것은 화토가 묵은이라 더군다나 토는 이거 습토는 못 쓰죠. 그래서 수목 태중, 수목이 아주 태중하죠. 수가 태중하죠. 목은 그렇죠. 해수성의 간목도 들었고요. 독서 미수 이거 팔수자예요. 그래서 글 읽는 것을 이룰 수가 없었다. 팔질 못했다. 독서 미수에 팔수자니까 글은 읽었어요. 근데 읽은 값을 못해요. 읽은 값을. 겸해서 중년에 일로 수목으로 흐르니 생부태가 생하고 붙들어주는 것이 지나침으로 국중에 화토가 개상 모두 다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 재물은 선취 아주 깨끗해요. 재물이 더럽게도 취해야 돼요. 더러운 돈도 만지고 그래야 되는데 깨끗하다. 지미신 뜻은 또 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반가운 것은 그래도 금이 없는 것이에요. 저렇게 관이 없어요. 저거 지금 인수격이거든요. 인수격이에요. 어필청고, 업은 반드시 깨끗하고 고고하였다. 만약에, 이게 이제 비평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연시가 위 을목의 병의 자리가 된다면, 연과 시가, 병이죠, 을목에. 병이 된다면 이거 왜 수목대운으로 흐르면 좋지 않겠냐 이거예요. 월일은 사지가 된다. 어찌 불휴 이게 휴수가 지극해서 끝나지 않았겠는가. 이것도 서리법이죠. 마땅히 써야 된다. 생부지운 생하고 붙들어주는 운으로 써야 되잖아요. 왜? 지지가 전부 사지와 병지로만 돼 있으니까. 금이 해자지수는 생론 생하는 것으로 논하이지 즉 마땅치 않다. 다시 수목을 만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거죠. 수목운으로 흐르는 것은. 이게 지금 음장생에 대해서 비평하시는 거예요. 음장생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또 드려놨죠. 자, 여기서도 또 중주자의 설명 방법의 특징이 드러난다. 이 특징이란 어떤 기준 이론을 부정한다든지 긍정하여 확장한다든지 할 경우 왜 부정하게 되었는지, 왜 긍정하여 확장하였는지를 실제 명조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 따라 공부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믿고 따라오도록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명조의 용신은 지지에 해해 자자가 있어 초겨울 쌀쌀한 날씨에 예상치 못한 비로 지지가 온통 물바다가 되었다. 이같이 지지 상황은 천간에 있는 모든 오행에게 영향을 주는데 특히 일주는 지지 부조에 따라 신약과 신강이 정해진다. 때문에 이 창강한 수세를 저지하기 위해 무토나 술토가 필요하고 그를 돕는 화기가 필요한데 사주 자체에 토가 없으므로 화가 임시용신이 되어 토는 때를 기다리는 약신이 된다. 희신이 목은 천간으로 들어오는 간목만 필요하다. 왜냐하면 용신인 병화는 을목은 필요 없고 간목만 병화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중주자의 주장은 호태법에서 음양을 나누어 양의 생지는 음의 사지가 된다는 이론을 부정하고 오로지 금수목화토를 가지고 왕상휴수사를 구분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포태법 역시 신살의 일종이다. 특히 양은 선하고 음은 악하다는 것은 유교의 군주론에 의해서 나타난 신살론이다 라고 했죠. 이 인수격은 확실하죠. 인수격이에요. 인수가 지나치게 강하니까 요즘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인수가 강한 친구들은요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죠. 의심이 많고요.
구신은 없고요. 금은 더 필요 없어요. 여기서 좀 격국을 하면 다행히 금이 없어서 그래도 반갑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금은 결국은 격국노로라 하면 뭐예요? 상신이죠. 뭐. 수생목해서 여기도 이 해수는 일주는 안 쓰니까 구신도 없는 거예요. 상신 구신이 없어요. 상신 구신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구신 이렇게 운이 지금 이건 상신운이죠. 예. 상신운이에요. 이거는 격운이죠. 이거는 지지루다. 또 보면 이거는 구신운이죠. 예. 이렇게 되면 사주가 참 맑고 깨끗하고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사례명조 22번입니다. 이거 아니네요. 예, 수채예요. 예. 화토를 못 쓰겠다는데 화는 써요. 예. 그리고 화를 쓰니까 목으로 가야죠. 예, 목으로 갔죠. 예. 화를 쓰니까 목으로 가죠. 그런데 이때도 안 좋았다라는 것이죠. 예. 운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도 위험하다는 소리는 안 해요. 예. 좋아요, 이 사주는. 근데 업이 충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수격에 어떤 목화로 가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이다. 언제 죽었다는 소리는 없죠. 정리대원까지 좋을 거예요. 근데 업만큼은 깨끗했다고 하죠. 돈은 깨끗한 돈만 만졌고 좀 때 묻은 돈도 만질 줄 알아야 업이 지저분하게 돈은 많이 벌죠. 지금 사주로 치면 그래도 잘 흘러가는 사주죠. 청고하죠, 청고. 네. 청고하다. 맑고 높다. 네. 청고한. 제 아들 사주가 거의 이렇게 비슷해요. 인수가 많아요. 의심이 더럽게 많아요. 예. 뭐 물건을 사도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남을 의심하고. 예. 인수격이 이렇게 인수가 태왕하면 직장도 제대로 못 잡아요. 그래도 직장은 안 잊어버리고 다니긴 하는데 큰 직업도 못 돼요. 인수가 이렇게 강하면.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분은 식상이라도 있는데 상관이라도 그렇죠. 있는데 제 아들은 상관도 없어요. 그냥 오직 그냥 인수로다만 나 그냥 진을 쳤어요. 그냥 그 운으로 가야 돼요. 그 운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는 못 돼요. 인수계가 공부 많이 할 것 같죠? 안 해요, 오히려. 네, 못했어요. 공부 안 해요. 머리도 나쁘고. 이렇게 인수가 지나치면 그렇다니까요. 공부 안 한다니까요. 자, 뭐든지 과유불급은 안 돼요. 지나친 거는 모자람만 못하다라고 하죠. 네, 그리고 뭐든지 적당해야 돼요. 네, 적당히 알맞아야지 과유불급이다라는 것은 지나친 것은 모자람과 같다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네. 이 사주가 이제 또 개수가 이거는 이제 생지에서 잘못된 걸 얘기하십니다. 이게 생지라는 거죠. 네. 참, 우리 철저 선생님 진짜 대단하셔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딱 반대한 이론, 추천될 이론, 그게 하해놓고서는 이 사례 명적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네. 묘의 개수가 생지라는 거예요. 생지. 음이니까. 그렇죠. 차는 춘수 목다하다. 다목이다. 예. 춘수. 겨울, 가을, 봄에 물이 목이 많다. 목이 많아요. 또 지나치게 설기가 된다. 개수가. 예,
오행무금이라 전례 모두 의지하는 건 해시에 비겁 방신하니 꺼리는 건 험기 해며 공금을 하니 이것 좀 골치 아프죠. 또한 무토가 투출해서 극설 변견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원년의 운이 이때 죽었어요. 네. 죽은 거예요. 무어 때문에 무어대울 불수 죽었어요. 예. 만약 근거한다, 그 이론에 근거한다면, 개수는 양자 장생을 하고 있어요. 장생. 그리고 시봉 왕지죠. 그래서 하이 불수. 어떻게 이때 죽을 수가 있겠는가. 또 말하기를 식신은 오래 살고 처와 많은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식신이 생황해서 이긴다. 뭐를? 재관을 이기고 있어. 차는 명리양전이라 명예의 이익이 아주 가득할 것이라는 거죠. 자식도 많고 오래 살 것 같은 격이다. 결론적으로 음양생사지설은 부족빙이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장생론은 절대 인정하시지 않으시죠. 예. 자, 또 옆에 가죠. 이와 같은 중주자인 철저히 명리사설의 특징은 하나의 견본으로 믿고 따르는 학인들에게 의심이 있을지 모르는 노파심에서 사례 명제를 하나 더 보이면서 본인의 주장을 확인하려 한다. 이 명조의 용심은 시주에 있는 계해, 비견겁제이다. 중주자의 설명과 시지의 해수 묘목에 기반을 당한 느낌이 있다. 결국 시간의 계수 역시 뿌리를 여는 형국이란 매우 안타까운 형국을 이루었다. 예, 맞아요. 초년 때운, 맞아. 재운인, 화운으로 이러니 공부하겠어요. 사주차가 조회해서, 그죠? 무호대운을 넘기지 못하였다. 무호대운을 넘겼다고 하여도 기미대운, 미토가 해묘의 목국을 이루어 결국은 장생지에서 종명할 운명이 이기는 하다. 중주자는 이와 같이 설명함으로 인하여 신살론을 부정하고 오로지 음양오행의 생극재화에 의한 명을 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격국론에서 식신격이에요. 식신격이 잘 산다고 하죠. 지나친 설기가 돼서 안 좋죠. 일주가 설기하죠. 이게 특수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격을 어떻게 했냐, 식상용비격이에요. 왜 용비, 이 비겁을 쓰냐, 식상이 많았을 때 비겁을 쓰는 이유는 여기서 인성만 있으면 쓰는데 인성이 없어요. 그런 때는 인성이란다. 그렇죠. 인성이죠. 금. 인성이 없어요. 인성이 없으면 다음으로 관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관성을 찾지 말고 다시 앞으로 와서 인성이 없을 때는 관성 가지 마라. 관성을 가지 마라. 인성이 없을 때 그냥 비겁으로 와서 이렇게 일주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되면 좋아야죠. 근데 이때 가기 전에 벌써 이때 무호대운에 죽잖아요. 식상용비격의 특수격이에요. 자, 23번 봅시다. 오늘 마지막 두 개의 사례 명조가 있습니다. 이 개수 쓰는 거예요. 이 빨간 이걸 지나야 많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요즘 같으면 죽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무호대운에 물론 젊어서 다 요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꼭 병으로만 죽는 건 아니죠. 요즘은 더 무서운 게 사건 사고가 더 무섭죠. 젊은 사람 병으로 죽는다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이 사고가 일어나서 죽는 사람들이 많죠. 이때 죽었다라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종명을 했을 겁니다. 43세 살았다면 지금 43세 어려운 때죠. 지금도 지금 뭐 괜찮아요. 기토대운이니까 괜찮겠죠. 자, 이래서 딱 첫 번째 이제 이유를 설명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간지총론이 몇 개 있습니다. 천지 순수하고 정수자는 창하고 괴력, 괴패, 혼란자는 망한다. 불렁,
논하지 말라. 유군 무군을 반드시 주요한 것은 천벅지제. 천간에서 덮어주고 지지에서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강의가 또 재미나게 펼쳐질 겁니다. 아마 이게 사례명저가 4개예요. 그래서 글 읽어드리고 하나는 하고 나머지 3개는 논아서 할 겁니다. 다음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적천수 천미 아니면 뭐죠? 심해천 선생의 자평진전이에요. 딱 원문으로 해서 누가 뭐 번역한 거 안 하고 제가 원문으로 해석을 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전 신사를 부정합니다.